네, 안녕하십니까. 평촌공업고등학교 전기전력과 1학년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전기회로, 그 중에서 교류회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 최이동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말이죠, 교류 신호의 표현 방법, 이제 각도 표시, 그래서 도수법과 호도법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와 주기,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 설명드렸고, 반드시 주파수와 주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정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교류 사인파, 이 정연파는 어떤 형태, 시간에 대한 함수죠. 어떤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말이죠, 그럼 이제 교류 신호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 위상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요소가 있어요. 그 요소를 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교류 신호에 대한 표현 방법, 세 가지 표현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185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누차 강조하지만 선생님 강의는 그냥 강의 자체만으로 듣지 마시고 반드시 교재를 펴놓고 형광펜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밑줄 그으면서 또 기록할 것들 기록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185페이지에 보면 위상이라는 요소가 나오게 됩니다. 교류 정연파, 교류 사인파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요소예요. 그러면 위상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위상이 뭔지 교과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타만큼 차이가 나는 경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즉 세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세타에 대한 얘기. 자, 세타가 어디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봤었을 때, 잠깐 지난 시간 거 볼게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요 사인 2파이 ft 요 부분이 세타였었죠.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즉 각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타라고 하는 것은 각도. 맞습니다. 각도입니다. 그러면 자, 도대체 이 위상, 각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인지 이제 교재에 대해서 교재를 바탕으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요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요 그림. 자, V1하고 V2. V1은 이제 약간 보라색 그래프고요. V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색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조금 확대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1하고 V2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주기에 대한 파형이 지금 어때요? 크기는 달라요. 분명히 전압에 대한, 시간에 따른 전압을 지금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전압이 V1과 V2는 최대값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을 때 VT 즉 시간에 대한 전압, 교류 전압 함수는 최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이런 형태로 나타났었죠. 그러면 최대값은 지금 다른 거죠. V1하고 V2의 그래프가. 그래서 V1은 VM1, V1의 최대값, 그 다음에 V2는 V2의 최대값, M2,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죠. 한 주기에 대한 각도,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도가 있습니다. 지금 파이는 180도, 2파이는 360도 해가지고 한 주기인데, 한 주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시간적 차이가 날까? 각도의 차이가 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두 신호는 최대값만 다르지 각도의 차이는 없죠. 두 신호가. 그래서 사인 세타, 이 세타 부분에 지금 오메가 t, 둘 다 오메가 t로 똑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값은 다르지만 파형, 두 개의 파형에 위상차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위상차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 두 파형이 동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상.
위상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적어 두세요. 용어에 대해서 잘 이제 생소한 용어니까. 자, 두 개의 신호가 위상의 차이가 없다. 각도의 차이가 없다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동상 또는 동위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옆에 파형을 보겠습니다. 옆에 파형을 보니까 지금 좀 어때요? 이제 수식하고 조금 같이 비교해 보기 위해서 조금 축소 좀 할게요. 자, 옆에 있는 파형을 보니까 V1하고 V2가 서로 지금 최대값은 같아요. 같은데 보라색하고 하늘색의 그래프가 각도의 차이가 조금 이렇게 요만큼이 나죠. 자, 요만큼 세타만큼 각각 부분에서 다 세타만큼의 각도 차이가 납니다. 이 각도 차. 자, 그러면은 V1을 만약에 V1이 지금 이런 전압의 수식을 갖고 있다면 V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수학에서 배웠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y는 x에 대한 그래프가 있다. 즉 45도로 이렇게 기울기 1을 가진 이런 그래프가 있었을 때 그것을 뭐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플러스 2방향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어떻게 썼었어요? y는 x 마이너스 2인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자, 그래서 V1을 기준으로 V2가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세타만큼 이동을 했죠. 양해축 방향으로. x축의 양해 방향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V2는 Vm 최대값은 똑같죠. 사인 이제 세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메가 t 기준 신호에서 세타만큼 양해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해서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는 수학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해를 못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위상이 이제 다른데 이 두 개의 위상이 다른 파형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전 거는 위상이 크기는 다르지만 위상이 즉 각도가 똑같다고 해서 동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V1보다 V2가 지금 늦게 나오죠. V1의 시작점은 여긴데 시간이 지나야 V2의 시작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V1하고 V2는 위상이 다른데 그러면 기준을 V1으로 봤을 때 V1에 비해서 V2는 세타만큼 위상이 늦은 거죠. 늦게 나오니까. 이해되셨죠? 늦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동상, 이런 동상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을 좀 한자 용어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전기에서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자, 학교에 늦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러죠? 그렇죠. 지각이라 그러죠. 그래서 상이 늦는 경우를 지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상이 늦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지상.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V1에 비해서 V2는 세타만큼 지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이제 V2가 기준이라고 합시다. V2가 기준이었을 때는 V1이 V2보다 빨리 나오게 되죠. 자, 빠를 진짜를 씁니다. 한자에서 빠를 진짜를 써서 다음과 같이 한자로 표현을 해요. V1은 V2에 비해서 세타만큼 진상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빠를 진짜 써서 진상. 그러면 위상에 대한 표현은 세 가지 표현이 있는 거예요. 위상차가 없을 때는 동상, 어떤 것보다 늦을 때는 지상, 어떤 것보다 빠를 때는 진상이라고 표현은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 위에 두 개의 식을 끌어다가 같이 묶어가지고 끌어다가 이쪽으로 화살표 해주시고 요 두 개의 수식을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이쪽으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를 하실 적에 좀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6페이지에 사인파 교류의 크기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인파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즉, 정연파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V, 시간의 함수 VT는 Vm 곱하기 사인 세타 또는 사인 오메가 t 또는 사인 2파이 ft 이렇게 썼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시간의 함수 VT는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돼지 콧구멍에서 나오는 전압은 220V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간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어떤 특정 값을 기준으로 얘기해 주는 게 편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파 교류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순식값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 평균값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실효값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각각의 것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순식값이 되겠습니다. 순식값. 자, 이게 순식값이 뭐냐?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입니다.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 그냥 이 수식 자체가 순식값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시간에 대한 함수, 전압함수 VT는 Vm 곱하기 사인 세타다,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다, Vm 곱하기 사인 2파이 ft다. 이게 시간이 얼마일 때 2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친 주파수가 몇 헤르츠예요? 60헤르츠니까 2파이 ft는 고정입니다. 2파이 f는. 그럼 시간에 따라서 어떤 값이 나오게 되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시간에 해당하는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특정 시간. 즉, 순간적인 시간에서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낼 때 Vm은 뭐였습니까? 최대값이었고, 그 다음에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게, 그럼 플러스 최대값에서 마이너스 최대값까지는 뭐라고 표현하냐? VPP라고 표현합니다. VPP는 뭐냐? 피크 값이다.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값을 말한다.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류 사인파를 나타낼 때의 평균입니다. 평균값. 자, 그럼 봅시다. 교류 사인파의 한 주기를 보면요, 올라갔다가 플러스 반주기 동안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반주기를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해가지고 전압이 마이너스 값으로 해서 다시 원점까지 오는데, 자, 이 두 개의 평균을 내면 원래 얼마예요? 하나는 플러스 양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두 개를 평균을 내면 원래는 평균이 0이어야 되죠. 그죠? 한 주기 사인파, 교류 사인파 한 주기의 원래 평균은 0이에요. 근데 0V라는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평균값을 나타낼 동안에는 반주기, 이 반주기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따라서 평균값 VA는 몇 주기 동안의 평균을 구한다? 반주기 동안의 평균을 구한다. 그래서 그 평균값 VA라고 합니다.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평균. VA 에버리지는 파이분의 2VM이다. VM은 최대값, 파이는 3.14. 그러면 2를 3.14로 나누면 0.637, 약 63.7%. 최대값의 63.7% 정도에서 평균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실효값입니다. 자, 그러면 실효값. 효시라고 해도 되고 실효값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봅시다. 실효값은 일반적인 교류의 크기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 자, 일반적인 교류의 크기. 우리 지금 집에 가정용 돼지 콧구멍에서 몇 볼트 나와요? 220볼트라고 나오죠? 그 220볼트라고 불러주는 게 순식값입니까? 평균값입니까? 실효값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효값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효값의 정의는 뭐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실효값은
교류의 크기를, 교류죠. 지금 우리는 교류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류의 크기를 이와 동등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다. 아, 교류인데 얘가 만약에 직류하고 똑같은 일을 할 때에 나타내는 전압값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기준, 교류의 기준은 시료값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시간에 직류회로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잘 배워두시면 교류를 나중에 배울 때도 편하다 그랬죠. 즉 직류처럼 이제 교류를 해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시료값은 어떻게 나타낼까? 시료값은 그냥 이렇게 i라고, 왜 직류죠. 직류, 동등한, 교류하고 동등한 일을 하는 직류에 대한 값이니까 시료값은 대문자 i로 표현하는데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2분의 루트 2, 루트 2분의 1이죠. 곱하기 최대값이다. 그래서 최대값의 약 70.7%에서 시료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순식값은 순간적인 신호의 값, 그 다음에 평균값은 반주기 동안의 평균, 시료값은 교류의 크기를 이와 동등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변환한 것. 그래서 시료값은 약 70.7%, 최대값의 70.7%에서 나오고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에서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최대값과 평균값과 시료값, 이 크기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을까요? 당연히 최대값이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는 누가 커요? 평균값이고요, 시료값이 커요. 당연히 시료값이 크죠. 최대값의 70.7%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게 평균값이 되겠죠. 평균값은 최대값의 63.7% 정도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학습 정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위상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인데 각도인 동시에 마찬가지로 오메가 t가 세타잖아요. 그럼 얘 시간도 의미하는 거겠구나. 시간차가 있다는 겁니다. 위상차가 있다는 것은 각도차가 있다는 거고 각도차가 있다는 것은 즉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상차가 없을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 동상이다, 위상이 같다, 동위상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상차가 있을 때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여기서 보면 V1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V2가 늦다, 지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만약에 V2가 기준이었을 때는 V1이 진상이다, 세타만큼 진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배웠던 게 순식값, 평균값, 시료값을 배웠습니다. 순식값은 특정적인 시간에서의 교류 신호값, 그래서 그냥 시간 이 VT 함수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값은 뭐였어요? 반주기의 평균입니다. 반주기, 한 주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 수식이 어떻게 돼요? 약 최대값의 63.7%에서 나온다. 파이분의 2VM이다. 단 정연파를 두었을 때 얘기입니다. 뭐 삼각파나 계단파나 사각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료값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 VM이다. 그래서 약 70.7%, 최대값의 70.7%에서 그 시료값이 나온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좀 긴 내용인데요. 자, 아직 다 사인파 교류를 우리가 지금 교류의 신호 표현 방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가져다가, 자, 우리는 지금 다 교류 220V, 이거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순식값이라 그랬어요? 평균값이라 그랬어요? 시료값이라 그랬어요? 시료값이죠. 자, 그러면 교류를 지금 직류처럼 해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이 해석을 할 때는 당연히 오음의 법칙, 뭐 키르이호프의 법칙, 뭐 이런 거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거를 써서 이제 회로 교류 해석을 할 때에 가장 파워풀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소수로 표현해보고 또는 삼각함수법으로 표현해보고 또는 극좌표법으로 표현해보는 방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